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6번서부터 60번까지 해서 18년도 3회차 상과목 전기 설비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입문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레벨 1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찾든 아니면 규정을 찾아서 보시든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 한 99% 정도는 여기 있는 내용만 기능사로서 알고 계셔도 제가 보기에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오버해서 이게 참고하세요 라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전기를 지금 기능사 하나만 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 안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 또는 뭐 소방설비나 소방설비 이제 기계 분야나 이 기계 분야나 전기 분야를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격증은 일단 젊었을 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전기내 필수 자격증이랑 그 다음에 뭐죠 소방인의 이제 필수 자격증을 제가 영상 찍어서 업로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스펙 쌓기에 혈안이 너무 많이 돼 있게 되면은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취득하는 거로만 어, 인생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은 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서 가는 건 좋긴 한데 일상 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애가 있는데 나의 그런 일상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격증 공부를 나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더 고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뭐 퇴직하고 나서 그때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 이렇게 조금씩 하셔도 돼요. 제가 틀리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사 이제 기능사에서부터 기사에까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기사까지만 있어도 우리 국내에 직장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사 자격증 땄다고 해서 뭐 진급이 더 빠르고 느리고 뭐 기술사를 땄다고 아니면 기능장을 땄다고 해서 진급이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은 없죠. 대기업에서만큼은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는 데는 자격증은 어떤 가점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뭐 진급에 필수적으로 뭐 작용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문제 조그만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너무 자격증에만 올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뭐 나는 뭐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를 가게 되면 실무에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찾아서 공부하는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냥 자격증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적에는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 41번서부터 55번까지 복습을 간단히 하고요. 56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18년 3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41번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리머. 2번 42번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 피시테이프 전선관 보호. 43번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 답은 1번 분기점. 44번 합성수지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시추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45번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을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슬리브. 46번 가부하에 대한 케이블 보호하는 장치 동작 설명으로 알맞은 조건은 무엇인가? 답은 1번
이거는 그거죠. 제가 회로 전류보다는 보호장치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 보호장치 전격 전류보다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커야 된다고 얘기했죠. 46번은 답은 1번입니다. 47번.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 회로가 있을 때 분기 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의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 놓는다. 47번. RC지 RC의 다음 중 굵은 AL선을 박스 안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알루미늄 선은 C형 접속기에 의한 접속 RC. 49번. 합성 수지 간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박스 바깥지름이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만 물어보면 1.2배. 단 접촉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0.8배. 0.6배가 아니라 0.8배입니다. 50번. 고압 목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합성 수지간 배선. 51번.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답은 2번. 5m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였다. 52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400V 초과했다. 45. 400V를 초과했어도 건조한 장소에 시설했다. 그러면 다시 2.5V.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 공부하세요.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도 아셔야 돼요.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그 지점과 이격거리, 그 다음에 전선은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만 OW랑 DV 전선이 안 되는 거고 절연 전선 중에서도 그 외에 나머지 공사는 OW 안 된다고 했죠. 옥내 공사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53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의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이거죠. 안에 설치를 했잖아요. 화약류 저장소 안에 전기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안에 전용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화약류는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폐기나 차단기가 개폐 동작이나 차단 동작을 할 적에 스파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스파크가 점화원이 돼서 폭발의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4번. 수변전 설비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답은 3번이죠. 계기형 변압기. 일단 PT equal VT.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 또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국내에서 쓰이는 거는요. 해외에서 IEC에서는 VT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계기형 변압기. 계기형 변압기는 회로의 싱글 라인에서 회로의 병렬로, 전류는 직렬로 연결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5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5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얼마인가? 요거죠, 요거. 소선 가닥수 n은 상수 3 곱하기 n은 층수죠, 5. 그 다음에 또 층수죠. 층수 5 플러스 1. 1은 상수, 가로 열고 플러스 1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91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6번, 오늘의 문제죠. 56번서부터 60번까지 마무리 집니다. 수전전력 500kW 이상의 고압 수전 설비의 인직구에 낙뢰나 혼촉 사고에 의한이죠. 의한.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답은 뭐야? 3번이죠. 피레기. 피레기는 우리가 약호로 LA라고 적을 수도 있다고 했죠. LA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뭐예요? ELCB, ELB라고도 하고 ELCB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렉트릭 리크 서킷 브레이커. 리크라는 건 누전이라는 거죠. 전기를 누전하는 차단기. 누전을 이제 검지하는 차단기가 되는 거죠. 배선율 차단기는 예전에 NFB라고도 했지만 실제 정식 명칭은 MCCB. 그 다음에
달로기는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로. 뭐 정비나 아니면은 회로를 개폐할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1번.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이상전압, 낙뢰 나왔다. 혼총 나왔다.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나왔다. 피레기밖에 없어요. 피레기 내용 이거 예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요거 1번 문제 나옵니다. 57번 옥내 저압 이동 전선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단심, 2심, 3심에서 4, 5심이 있다. 이때 도체 공칭단 면적은 최소값. 최소값은 캡타이어 케이블 나왔다. 최소값 0.75. 이거 18년도 그 2회차에 57번 문제에도 나왔었지만 이거 몇 번 나왔었어요. 18년도에도 나왔었고요. 여러 번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캡타이어 케이블 나왔다 0.75. 캡타이어 케이블 나왔다 0.75.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C 234.2, 234.3 코드 2 사용해서 사용전압은 400V. 이거 암기 다 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세요. 내가 안 적어놨는데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코드는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 전선으로만 사용한다. 3번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잔 등의 내부에는 배선하는 경우 배선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단면적의 경우 최소 0.75mm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 놓으세요. 답은 1번입니다. 58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답은 1번이죠. 1번. 간선의 전원측. 접촉원의 접촉축이나 중성선이나 접지선 이런 데 차단기 설치하면 큰일 나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암기하세요.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정류기 등 기계기구 보호를 위한 곳에 설치를 하고요. 2번 전선의 전원측. 3번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인입구. 4번 분기점이죠.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분기점 등 보호상 또는 보안상 필요한 곳. 암기하세요. 누전 차단기 시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사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이거는 1번 발전기에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2번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해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하는 저압전로. 3번 주택의 인입구 등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4번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외워놓으세요. 여기서 답은 1번이라고 했죠. 59번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먼지가 많거나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의 전기설비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틀린 것이에요. 사용전압 400V 초과 방전등 제외 맞고요. 출퇴 표시 등의 전선을 금속관 공사 또는 캡타이어 공사에 의한다 맞고요. 금속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관과 저압기계 기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맞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죠. 답은 4번입니다. 60번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종류가 아닌 것은 사다리형 많고 통풍 밀폐형 아니고 메시형 맞고 바닥 밀폐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이상으로서 18년 3회차 60문제 전기설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도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8년도 4회차를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5문제씩 하니까 뭐 괜찮으신가요? 5문제는요? 2문제씩 하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5문제 하면은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요. 2문제가 사실 부담 없이 가는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할 좀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레벨 2의 과목별로 원래 레벨 1을 다 끝나고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레벨 2를 일단 과목별로 20문제씩 올려드리고 회차 끝나면 올려드리고 있고 레벨을 하면서 중간 제가 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는 제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전기에 좀 더 가깝게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실무 위주로 자격증도 따고 실무도 알고 이런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규정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찾아서 지금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올해 좀 공부를 필기는 확실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봤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봐주시고, 제가 이제 이 세 과목 다 끝나게 되면은 실기도 제가 이제 실기도 되게 좋아졌어요. 뭐냐면은 18문제인가를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오픈해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내고 이제 조금씩만 바꿔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제어회로 정도는 여기서 사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퀀스도 번호 매기는 것서부터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예전에 뭐 배선반 이제 공학고등학교 다닐 적에 배선반도 했었고 좀 기능대회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실습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요. 좀 일단 이론 좀 빡시게 하시고 실기 때는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팍팍팍팍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